깨끗한 집이 단순히 보기 좋은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집은 곧 내 삶의 거울이고 내 마음을 비추는 창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결국 내 삶이 어지럽다는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도 알아, 정리가 좋다는 거.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손이 안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열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72세 김미숙 씨는 늘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양말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불을 언제 갈았는지도 헷갈리곤 했지요. 예전에는 하루쯤 청소를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벽에 얼룩이 보이고 문틈에 먼지가 쌓이고 거울 속 자기 모습까지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지저분한 공간에 앉아 있으니 나까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구나. 이런 심리학적 현상은 실제 연구로도 증명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5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오래 생활할 경우 우울감이 무려 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간이 정돈되지 않으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쌓여 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김미숙 씨는 하루 딱 5분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그날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 하나만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첫날은 거울을 닦고 둘째 날은 식탁 위를 치웠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에 한 곳만 정리했는데 한 달 뒤 집안은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이 깨끗해지니까 머릿속도 맑아지고 까먹는 일도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9세 정선우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깨끗할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방이 어수선하면 나도 별거 아닌 사람 같아져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집 관리를 포기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짧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깨끗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이웃이나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며 삶의 활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집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외출을 줄이게 하지요. 결국 외로움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정선우 씨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액자 하나를 닦으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액자 속에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먼지로 덮여 있었는데 그걸 보며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액자 하나를 닦고 나니 다음 날에는 TV 위 유리를 닦고 그 다음 날에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3주 뒤 정선우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정리된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행동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흐름이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이죠. 84세 허성구 씨는 몇 해 전 배우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멈춰버렸습니다. 식탁은 손을 타지 않았고 바닥엔 먼지가 쌓였으며 창문은 닫힌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만 쉬자는 게 일주일이 되었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지저분해서 못 가. 짧은 한 줄이었지만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허성구 씨는 바닥을 쓸고 다음날 욕실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한 구역씩만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손녀가 다시 놀러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예뻐요. 그 순간 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손녀는 매주 찾아왔고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허성구 씨는 말합니다. 청소하고 나니까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깨끗한 집은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첫째,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곳만 정하세요. 책상 위든 식탁 위든 신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둘째, 익숙한 도구만 남기세요. 걸레, 작은 진공기, 먼지털이.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구를 찾느라 지치면 정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셋째, 소음 없는 시간을 활용하세요. 새벽이나 늦은 밤, 조용히 거울 하나만 닦아도 명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준비하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집 안에 작은 쓰레기통 하나 두세요. 그 작은 통이 쌓이는 번거로움을 막아주고 아침마다 버리는 동작이 하루를 정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섯째, 계절마다 하나의 구역을 정하세요. 봄엔 창틀, 여름엔 욕실, 가을엔 커튼, 겨울엔 옷장. 이렇게 정해두면 부담이 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공간이 있으실 겁니다. 거실 구석 먼지 쌓인 책장일 수도 있고, 주방의 작은 싱크대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다 하지 않는 겁니다. 딱 한 곳만, 오늘 눈에 들어오는 그곳 하나만 정리하는 겁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몸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깃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로 삶 중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사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청소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청소와 정리 속에 우리의 노년 삶을 지탱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전략들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작게 나누는 습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집안 대청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아침부터 머릿속에 할 일이 빼곡히 떠오릅니다. 거실 청소, 욕실 청소, 커튼 세탁, 옷장 정리. 시작도 하기 전에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5분, 한 공간만 정리해도 충분하다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은 성공 경험이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 동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경험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정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삶을 바꿉니다. 두 번째 전략은 눈에 보이는 첫 공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 사람이 하루에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뇌가 피로를 느끼며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오늘은 어디를 청소할까 하는 고민 자체가 피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 하나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세면대, 식탁 위. 고민을 없애면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자동화된 습관이 오래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빛과 공기를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행동은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뇌로 산소 공급을 늘려 집중력을 높이고 햇빛을 통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창문 열기만 꾸준히 해도 우울감이 완화되고 하루의 활력이 살아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햇빛이 뼈 건강에도 중요한 비타민들을 합성하게 도와주니 더없이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도구를 줄여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도구를 찾다가 피곤해져서 포기하곤 합니다. 걸레는 어디 있더라, 세제는 뭐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정리를 더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주 쓰는 도구 5가지만 정해두고 손이 닿는 곳에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은 진공기, 물걸레, 먼지털이, 유리 닦기, 작은 솔. 이 정도만 있어도 집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내 손에 익은 도구 하나가 10개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정리를 명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집안이 고요할 때 선반을 닦거나 작은 서랍을 정리하는 시간,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조용한 청소 동작이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일종의 명상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집을 정리하는 시간이 곧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전략은 주기적인 리듬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매일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하나씩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봄엔 창틀, 여름엔 욕실, 가을엔 커튼, 겨울엔 옷장. 달력에 미리 적어두면 잊지 않고 지킬 수 있고 끝냈을 때 성취감이 커집니다. 생활 리듬이 일정해지면 마음도 한결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올해 70을 넘긴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 위만 정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 하나였는데 식탁이 깨끗해지니 옆 조리대가 신경 쓰이고 조리대를 정리하니 거실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집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를 닦다 보니 내 마음도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작은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 창문 하나 열어 햇살을 들이는 것, 물걸레 하나 짜서 식탁을 닦는 것. 이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삶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밝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존감입니다. 나는 아직 내 집을, 내 삶을, 내 몸을 돌볼 수 있다. 이 확신이 노후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리된 집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증거이고 작은 청소 습관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서랍 하나, 문 앞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식탁 위에 쌓인 신문지. 오늘은 그중 딱 한 곳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리를 통해 삶이 달라졌던 순간, 작은 습관 하나로 마음이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